미국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인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국적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지내고 있는 한인 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한인 2세들 가운데 특히 남성들은 한국 유학이나 취업 등 진출, 또 미국 내 공직 진출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적 이탈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한국의 국적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치라고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또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계신 전정준 변호사로부터 이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신들이 지금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지 모르고 있는 우리 한인 자녀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자녀들이 한인 2세들이 해당이 되고 또 얼마나 지금 우리 미주 한인 사이에 많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태어날 당시에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네. 만약에 영주권자나 한국 시민일 경우에는 한국의 그 속인주의에서 네. 그 아이가 자동 한국 국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말도 잘 모르고 영어만 쓰니까 그런 한국법도 모르고 자신이 내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네 라는 사실을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주 동포가 지금 거의 한 250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250만 가정 중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50만 명 중에서 최소한 60만 명? 뭐 아들 없는지 계산한다면 최소한 3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선천적 복수 국적에 관한 그 국적법은 미주 동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동포가 750만이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될 수 있겠지만 그럼 그 자녀까지 포함한다면은 거의 100만 이상의 그 해외 동포 2세들이 이 국적법에 저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 이때 좀 한류 열풍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유학을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진출하려고 할 때 여기에 이제 발목을 잡히게 돼서 그렇게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장벽에 부딪히고 어떤 피해를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 한인 2세는 유승진이가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국민 정서는 아니 병역 의무는 안 하면서 한국 와서 돈만 버냐라는 인식이 있는데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유승준하고 틀립니다. 유승준은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고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아예 병역 부과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 법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그 한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혹은 장기 취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여기 와싱턴의 큰 러펌에서 그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근무한 분이 서울에 있는 미국 러펌 지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국적법에 걸려서 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돈을 벌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기서 미국의 러펌 지사에서 보내는데도 가는데 망설이고 있고 또한 어떤 분은 주한 미군으로서 서울에 발령을 받았는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국적법에 걸려서 또 한국 군대를 가야 되는 아주 기묘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시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비단 저는 이제 한국 진출 우리 한인 2세들이 한국 진출 시에만 장애가 되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관학교 또 이제 공무원 연방 공무원 같은 그 공직 진출 뭐 장관까지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남성들은 이게 미국이 이중 국적을 뭐 그냥 묵인을 하는 측도 있겠습니다만 공직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이거 한국 국적을 괜히 갖고 있다가 이 미국 공직 진출까지도 막혀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데요. 예, 그 한국 국적법을 제2의 오바마를 원천 봉쇄하는 법이라고 제가 단정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그 한인들이 미국 내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이중 국적자가 됨으로써 공무원이 된다든지 혹은 대통령에 출마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제2 오바마를 언급한 이유는 미국 시민으로서 대통령이 되려면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35세가 돼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냐 시민을 갖고 있었지만 케냐법에 의해서 23세
될 때까지 케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캠페인할 때 그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인 2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법에 의해서 18세가 되고 3개월 만에 국적 이탈을 안 하면은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못 합니다. 그 말은 저희 아들이 35세 때 미국 대통령이 출마를 하는데 캠페인할 때 이중 국적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해군사관학교라든지 공직 진출할 때 본의 아니게 이중 국적으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국적법, 특히 그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한 조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뭐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국적 이탈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걸 잘 몰라갖고 시기를 넘기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38세까지는 이게 병역에 아마 관련돼서 그런 것 같은데 38세까지는 국적 이탈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지금 돼 있어서 이게 아주 상당히 큰 문제고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한국 국적법은 그 편법적인 병역 기피나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서 됐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이게 확대 적용이 인해서 해외 동포 자녀까지 이렇게 저촉이 되게 됐는데 국적 이탈 말씀하셨는데 국적 이탈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뉴욕에서 연락이 오셨는데 만 18세 되기 전에 아들을 국적 이탈 시키려고 영사과에 전화했더니 4가지 서류를 해야 된대요. 첫째, 그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권 받다가 시민권 받았으니까 한국에 국적 상실 신청을 해야 된대. 그리고 두 번째, 그 부인이 미국에서 살면서 남편을 여기서 만나서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혼인신고를 번역공증해서 한국 호적에 올려야 된대요. 세 번째,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으면 그 아이 출생증명서를 번역공증해서 또 제출해야 된대요. 네 번째, 아이의 국적 이탈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분이 이 4가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접수하면은 1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신청을 하면은 오히려 나는 한국 국적이다. 그런데 취소했다라고 오히려 자기 본인이 복수 국적이라는 것을 오히려 공개하는 거 아닌가. 과연 이 국적 이탈을 해야 되는가.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정착할 아이인데 과연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의구심이 나서 저한테 호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적 이탈도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것이니까 케냐법처럼 23세까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여성의 경우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에 맞게 평등의 원칙에 맞게 그렇게 적용한다면은 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들하고 이제 남성들하고 지금 좀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성들처럼 23세 뭐 자동 말소라든가 이 국적법을 어떻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남성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세가 되고 3개월이 지나면은 지나기 전에 국적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38세까지 못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23세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하면은 자동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미국 내에서 공직 진출도 자유롭고 근데 남자들은 38세까지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처럼 똑같이 남녀 평등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자는 병역이 있고 그런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차별한 거라 구분해서 한 거라 그러는데 그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는 남성이나 여성의 두 사람 다 실은 군대가 면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녀를 그렇게 구분해서 또 나이에 의해서 그렇게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소원에도 그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그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처럼 23세까지 국적 신청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말소될 수 있게 그리고 국적 이탈이라는 그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해 줌으로써 진짜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국적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셔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이제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국 정치권이 아예 입법을 새로 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는 좀 바꿔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서명운동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인들이 이 다들 이제 피부에 와닿을 텐데 어떻게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예, 그 뉴욕에 계신 한 아주머니께서 기사를 봤다고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냐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주위의 모든 분들도 많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yeschange.org 거기에 접속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서명을 할 수 있고 지금 칠레 교포들도 많이 서명하시고 캘리포니아 지금 미주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접촉해 주시고 그다음에 백악관으로도 또 연결이 될 수 있겠죠 해놨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는 7월 2일까지 10만 명이 접수를 하면은 그 백악관에서 공식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 총운동까지 이제 한국 문제를 갖고 해야 되냐라고 또 의아하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남성이 35세에 대통령 출마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의 충돌입니다. 네. 이것은 미국의 관심사고 미국의 이익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악관 청원에도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 그 텍사스의 그 상원의원인 그 테드 크루즈가 미국 국적과 카나다 국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카나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은 카나다 국적인지 몰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상원의원이 당선됐는데 2013년에 그 사람의 출생증명서가 공개되면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인들에게 이 복수 국적은 이제 미국의 정치사에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결해야지 나중에 하다가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글로벌 시대 또 한국의 창조 경제 또 우리 한인 2세들이 이런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이제 모두 진출하고 인재로서 등용되는 날이 오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